노망난 중국 할머니의 미친 예언.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허베이성의 전설적인 인물, 미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전해져 왔고, 특히 그녀의 예언이 현실로 이루어지면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1930년대에 처음으로 하북 지역에 나타난 이 노파는 그 독특한 외모와 신비로운 행동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향이 들어있는 작은 가방을 메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다니며 동료를 부르며 춤을 추는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예언 중 6가지는 이미 현실로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예언만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그녀의 예언은 중국 공산당의 몰락과 한국의 신선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암시로 해석되며, 이는 단순한 전설이 아닌 현대사회와 연결된 중요한 메시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점들이 이 이야기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중국 허베이성, 즉 하북성의 전설적인 인물인 미친 할머니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1930년대에 처음으로 하북 지역에 나타났으며, 그 당시 지역 주민들은 그녀를 어린 시절에 만난 기억이 있다고 회상합니다. 이 노파는 후대 사람들에게 수행자로 여겨지며, 많은 이들이 그녀를 기리기 위해 사원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항상 향이 들어있는 작은 가방을 메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다니며 동료를 부르며 춤을 추는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며 다녔고, 사람들은 그녀를 미친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정해진 거주지가 없었고, 절이나 도교 사원을 찾아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절이나 도교 사원에 들어가기 전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안에 있는 불상의 향을 피운 후에야 들어가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음식을 주었고, 그녀는 밥을 먹기 전에 항상 가방 안에 있는 향을 꺼내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녀가 단순한 노파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임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할머니를 실제로 목격한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략 1920년대에 한 할머니가 마을 입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곳 사람들 중 그녀를 아는 사람이 드물었고, 단지 성이 풍인 것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풍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건강하던 한 사람이 갑자기 미쳐버렸고, 그는 지팡이를 짚고 사방을 돌아다니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부르는 노래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때로는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그를 놀리며 노래 가사가 무엇인지 물어보거나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녀가 부르는 노래가 미래를 예언하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본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보세요. 저 풍무인네가 또 와서 노래를 부르네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노래를 따라 부르다 보니 결국 그녀는 미친 할머니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예언을 처음으로 알게 된 사건은 여름의 어느 날, 마을의 부잣집에서 행운을 빌며 걸어두었던 달이 사라진 일이었습니다. 달을 훔친 사람은 왕씨 집안의 두 망나니 아들이었습니다. 형제는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그들이 달을 훔친 사실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어른들 사이의 체면 때문에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할머니는 왕씨 집 문 앞에 와서 울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깥 짐승이 왔으니 식구가 간다. 그녀의 말은 문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어서 아무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사람들은 그녀의 예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마을의 시성을 가진 노인이 지붕에 물이 새는 것을 수리하고 있었는데, 풍노아가 그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천정이 새는 게 아니라 소이 샌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아들이 몰래 쌀을 퍼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이 도박을 하다가 빚을 지게 되어 집에 돈을 요청할 수 없으니 쌀로 빚을 갚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 노파의 말이 진실임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그녀의 예언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의 기억에 따르면 미친 할머니는 여러 해 동안 마을을 오가며 아래와 같은 몇 마디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 어떤 시대를 가리키는 것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녀의 말은 대개 이렇게 전해집니다. 문인이 칼을 세우고 귀하는 활을 당긴다. 우물을 메꾸며 평지가 없어진다. 탁한 물이 맑아지고 맑은 물이 탁해진다. 낡은 것은 새 것으로 변하고 개국하여 천지가 바뀐다. 말이 발굽이 없고 기러기가 날개가 없다.
온갖 난이 함께 이르니 재해가 사방에서 일어난다. 대낮이 흑야 같고 태양이 달이 되며 하늘이 어둡고 땅이 컴컴하다. 땅과 산이 흔들리니 이전의 이유가 있으며 이곳에 평온하기 어렵다. 낮에 빛이 어두운 밤처럼 변하고 태양은 달의 얼굴을 지닌 듯 변화한다. 하늘과 땅은 어두워지며 지구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동쪽에서 해가 떨어지면 그곳에서 불길이 일고 권력자들은 상반된 힘을 가질 뿐 아니라 국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린다. 물러갈 것이 물러가고 들어올 것이 들어온다. 방에 연기와 불이 일어나며 팔방에 창과 방패가 움직이네. 떠날 것은 떠나고 새로운 것들이 다가온다. 연기와 불꽃은 온 세계를 뒤덮고 각자의 방어와 공격을 위한 창과 방패는 끊임없이 교차하며 싸움의 서막을 알린다. 붉은 꽃은 온정원이 다 떨어지고 노란 꽃이 온 천지에 피네. 강호의 길로 잘못 걸어오는 사람이 돌아가지 못하네. 선한 사람이 들어오지 않고 악한 사람은 도망가지 못하네. 술을 빚어도 다 마시지 못하네. 응은 영웅, 오거리 운석이 떨어지면 시비가 가려지나. 이렇게 한번 가면 길성을 동반하에 개가 지저 분쟁이 각자 일어나고 성패의 물증은 북경에 있으니 부수려 해도 어디인지 모르니 잘못 찾으면 좋은 기회를 놓친다. 산수가 모이는 곳에 제비가 증거를 남기니 천사의 덱을 잘못 불태워 주황불이 일으키는. 그러나 우레소리에 놀라 일어나니 유의 조화를 한스러워하네. 천둥소리에 깨어난 이들은 더 이상 즐길 수 있는 기분이 아니며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갈등과 충돌로 변질되어 난잡해 먼지가 일어나고 바람과 비가 오며 불이 폐물을 태워 깨끗이 씻는다. 불이 재물을 태워버리지만 그로 인해 세상은 정화되며 다시 시작될 준비를 한다. 악한 자는 겁에 도망하고 선한 자는 불멸의 신의 몸일세. 악한 자들은 결국 두려움에 빠져 도망가고 선한 자들은 영원한 존재로 변화하여 불사의 몸을 얻는다. 이들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처럼 미친 할머니의 예언은 단순한 이야기로 치부될 수 없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녀의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마지막 예언은 중국 공산당의 몰락과 한국의 신선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암시로 해석되며 많은 이들이 이 예언의 시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통과 현대의 변화가 얽히며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예언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변화에 대한 경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예언한 마지막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문은 사람들 사이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사회적 담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이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미친 할머니의 전설이 당시 사회의 불안과 혼란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그녀의 예언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주었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전설이 집단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며 사람들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신화와 전설을 통해 표현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결국 미친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닌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맥락을 탐구하는 중요한 사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복잡한 관계를 이해할 수 있으며 전설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미친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과 통찰을 제공하는 소중한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새로운 시각과 깊은 생각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소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 바라며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를 찾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